현재 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어떤 상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버블입니다, 버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조화의 강스타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행복한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신축 공급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이 다주택자분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게 양도세를 완화시켜주거나 뭐 이런 정책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물량을 풀어주는 정책이 나온다면 집을 팔까 말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언제 서울의 집값이 안정화가 될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2025년경이죠. 제3기 신도시가 공급되는 그 시기에 서울 주변의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서울의 집값이 그때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 전까지는요, 서울의 집값은 꾸준히 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초양극화가 벌어질 겁니다. 좋은 것이 더 많이 오르고 조금 좋지 않은 것은 덜 오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강남권과 서울의 외곽의 집값이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 원 차이가 났다면 이게 갈수록 2천만 원, 3천만 원 크게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갈아타기 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조금 상위에 있는 좋은 집을 갈아타기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저평가된 지역에 집을 사셔야 되고요. 지금까지는요, 서울에 대한 전망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을 봤고요. 오늘의 영상의 결론이죠. 내 집 마련을 서울에 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서울은 공급이 항상 부족하고요. 수요는 항상 넘쳐납니다. 공급 얘기는 지금까지 했고요. 수요를 좀 보겠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해마다 줄고 있는데요. 현재 973만 정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구가 줄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부동산에서 중요한 건 인구수가 아니라요, 가구수입니다. 이 가구수는 서울은 계속 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가구수는 384만 가구고요. 4인 가구는 줄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서울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장이 가장 많고 그리고 학교가 가장 많아서인데요. 20대와 30대가 서울에 생활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결혼을 하고 내 집을 마련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20대와 30대가 서울의 부동산을 안전자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서울의 아파트의 주 핵심층이 40대였는데요. 지금 40대를 능가한 연령대가 있죠. 네, 30대입니다. 30대가 40대의 거래량보다 많은 아파트를 사고 있는데요. 이 20대가 또 30대가 된다면 똑같은 패턴이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서울은 수요는 전국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는요, 서울이 안전합니다. 일단 수도권은요, 주변에 빈 땅이 너무 많아요. 즉 택지 개발로 해서 새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요, 안전하지 않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서울은 이제 규제 때문에요, 실수요자 위주 시장으로 바뀌었고요. 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서울보다는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이 투자자 시장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다가는 이 실수요자분들이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에 집을 살 때 호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비싸게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고 나중에 집값이 안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일단 그것을 알려면요, 이 투자자의 심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투자자는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어떤 목적일까요? 집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위험할 것 같아요. 이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집값을 확 올려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빠져버리는 경우. 그러면 실수요자가 탄탄하다면 버텨주겠는데요. 그렇지 않고 투자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집값이 내려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집값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상승장까지 기다려야 돼요. 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최악의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면 이 투자자들이 집값을 올려놨는데 그 지역 일대가 조정대상 지역 같은 규제 지역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면요, 투자 수요가 확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버티는 집과 버티지 못한 집이 구별이 될 텐데요. 버티는 집은 이 역세권의 신축 그리고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아파트만이 살아남을 겁니다. 현재 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어떤 상태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버블입니다, 버블. 왜냐하면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수도권 외곽 지역, 그리고 공급 물량이 많았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이나 시흥, 검단 정도가 되겠는데요. 또한, 최근에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20년 된 아파트가 많은 이 일산 지역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런 지역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투자자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비싸게 사지는 마셔야겠습니다. 결론은 서울이 제일 안전하다. 세 번째로는요, 서울에는 개발 계획이 많습니다.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이라는 거에 맞춰져서 서울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요,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오피스나 일자리를 넣는 그런 계획이나 방안, GTX나 경전철 같이 지하철을 늘릴 수 있는, 신규 노선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도로를 지하화한다는 이런 계획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곧 미래의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 지역을 잘 찾아보면요, 이 저평가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 위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내 집 마련을 서울에 해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강스타였습니다.